어제 OT 영상들은 다들 보셨나요? OT에 그래도 꽤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영상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빠르게 올리기는 했는데 음 OT에 대한 댓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감동을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 "목소리 괜찮다." 소리가 제일 듣기 좋았어요. 제가 나름대로 목소리를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원래는 학원 강사 일을 할 때는 인제 수학 강사다 보니까 약간 까랑까랑한 목소리 그게 인제 중요했거든요. 아이들이 졸면 안 되니까 수학이 또 재미가 없고. 그런데다가 또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제가 목소리를 되게 크게 냈어요.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아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건 아이들한테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아들만 새끼면 알잖아요. 다 깡패예요 엄마가. 뭐 이 새끼 저 새끼 막 해 대고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한 3-4살 그때 정말 왜 미운 7 살이라고 하는데 미운 3 살이잖아요. 말 진짜 안 듣잖아요. 그때 이후로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많이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인제 가정교육이라는 거가 나만 잘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존댓말을 좀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내가 3 살일 때부터 제가 "아들 뭐 어쨌어요? 저쨌어요?" 이런 식으로 존댓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도 존댓말이 익숙해졌고 어떤 분들은 "어린애가 예의 바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신다고 해서 아 부모가 자식한테 2 살, 4 살, 7살 아들 저의 과거군요. 본인의 미래가 제가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좀 잘 키울 수 있는 꿀팁을 제가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녁도 사실은 아이들이 라면을 좀 좋아하는데 저는 못 먹게 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는 안 시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고 있지만 태권도, 피아노, 수영, 미술 요런 것만 배우고요. 절대 공부는 안 해요. 하루 종일 그냥 게임하고 놀고 이번에는 이사하면서 아이들한테 플레이스테이션 그냥 하고 놀으라고 그냥 TV도 애들 방으로 놔줬어요. 혹시 음소거 안 돼 있는 분들 중에서 쪼끔 소리가 저한테 울리시는 분이 있어서 어떤 분일까요? 저 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강제로 음소거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게 다 힘드시죠? 이 시간쯤 되면은 다들 애들 케어하느라 바쁘신데 이렇게 또 열심히 강의 들으러 오셨으니까 오늘도 제가 기대에 부응하는 강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 드릴게요. 아직 사업자 등록증 없는 분도 사업자 내고 싶으신데 뭘 잘 모르겠다. 사업자는 있는데 나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는 거 영상 봐서 모르겠다. 스마트 스토어 가입은 했는데 상품 등록은 또 어떻게 하냐 이런저런 걸 많이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아까 좀 깔아 놨어요. 우선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된다? 홈택스로 가셔야 돼요. 홈택스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시면 어렵지 않아요. 우선은 로그인이 돼야 됩니다. 홈택스에서 뭔가를 신청하려면 본인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로그인하는 방법은 회원가입하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거나 나의 금융 공인인증서가 있죠. 공동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있으시면 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이라는 데가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통신 판매업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편 신청이 되어 있어요. 요걸로 들어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물건을 사입해 가지고 직접 택배를 싸거나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 요쪽으로 들어가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나는 좀 회사를 크게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좀 법인 사업자로 해 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밑에 법인 신청도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을 좀 하시다가
내가 세금 혜택이라든가 매출이 너무 많을 때,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하실 때에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해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사업자 등록 간편 신청 개인 통신 판매업 요걸로 한번 들어가 보면 우선 로그인하라고 뜰 거예요. 보이시죠? "로그인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로그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영상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 등록하는 거를 제가 올려 놨잖아요. 고거를 보시고 빈칸을 채워가면서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도 항상 별표로 되어 있는 곳만 잘 넣으면 돼요. 어떤 부분을 넣어야 되느냐? 상호명을 먼저 정하시고요. 아까 누가 상호명 물어보셨는데 상호명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남해리 사진관 이런 식으로, 뭐 퀸제이 그러면 퀸제이 샵 요런 식으로, 배투더엘 그럼 배투더엘 샵 요렇게만 하셔도 돼요. 어려울 거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큰아이 이름을 따서 승원만 비누 샵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비누를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제 저희 아이 이름이다 보니까 고객 중에서 애 이름을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어. 뭐 "승원이는 엄마가 이따위로 장사하는 거 알아요?"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1,000원짜리 비누 사 놓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바로 인제 대박스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름을 지을 때 나중에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상호명 적으시고 그 옆에 주소 적으시고 연락처 적으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가게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임대하고 관련된 부분을 적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게를 얻지 않았다. 나 그냥 그냥 어차피 위탁인데 내가 무슨 가게냐 하시면 집 주소 적으시면 되고요. 집이 만약에 내가 전세다 또는 월세다라고 한다면 그 임대 관련된 내용을 적으셔야 되고, 그 임대인 있잖아요. 집주인. 집주인에 대한 것도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계약서를 보시고 '내 집이 내 거다.' 또는 '남편 거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뭔가를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이 되어 있는 집이다라고 하면 그 계약서를 업로드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런 경우엔 준비를 좀 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가게가 있다 보니까 가게 주소를 가지고 사업자를 냈거든요. 저는 가게가 좀 넓어요. 40 평이 넘거든요. 그래서 호실을 3 개로 나눌 수 있어서 이 가게 주소 하나로 사업자가 3 개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한 주소로는 사업자를 1 개만 낼 수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언니가 가게 하고 있는데 그 가게 주소로 저도 사업자 낼 수 있나요?" 못 내요. 한 주소로 2 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좀 바꿨어요. 만약에 인제 어 "언니 가게에서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짜 계약서죠. 계약서로 해서 내가 언니한테 전전세로 계약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면은 가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러지 마시고 집 주소로 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는 거. 그리고 나서 적을 부분은 요거 있죠. 업종을 뭘로 해요? 종목을 뭘로 해요? 업태는 뭐로 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업태, 업종 전부 다 소매업인데요. 그중에서도 종목 선택을 할 때 통신판매업이라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전자상거래업이라고 했는데요. 전자상거래업은 말 그대로 인터넷을 파는 모든 걸 다 말하는데 요즘에는 통신판매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뭐 전자책을 판다거나 공동구매를 한다거나 SNS로 뭘 판다거나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다 두짜치고 그냥 통신 판매업 중에서 소매업으로 선택을 하시면 모든 걸 다 파실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인제 홈택스에서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네이버에 판매자로, 사업자가 있는 판매자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판매자 센터, 요게 판매자 센터예요. 판매자 센터에 가입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가입하실 때 여기 보시면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가입하기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인제 개인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업자로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고 나서 사업자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하기를 우선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저는 인제 아이디가 있기는 한데요. 내 아이디 치고 로그인해서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사업자가 있으니까 사업자로 해 가지고 다시 가입하기를 하셔도 돼요. 가입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신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입하실 때 상호명 입력하시고 주소 입력하시고 전화번호 넣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통장 사본,
어떤 데는 인감증명서를 업로드하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하고 통장 사본만 업로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구매 안전 확인증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가입하고 나면은 오른쪽 하단에 떠요. 구매 안전 확인증을 발급하기라고 떠 있거든요. 그거 클릭해서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민원24 가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원24, 정부24라고 하죠. 정부24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도 똑같이 뭐 해야 돼요? 로그인 해야 돼요. 본인 걸로 로그인을 하시고 나서 여기에 뭘 신청하느냐? 통신판 여기 있네요.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신고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저는 이제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요. 통신판매업 신고하면은 여기 부분에 뜨는 게 있어요. 신고하는 거가. 발급은 이미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급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발급 들어가시면은 자, 회원으로 신청할 거냐, 비회원으로 신청할 거냐 뜨는데요.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인증을 하시고 회원으로 신청하기 해서 발급 신청하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상호명 넣고 주소 넣고 뭐 전화번호 넣고 이런 거 다 똑같이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매한 점 확인 질문 있는데 괜찮을까요? 하세요. 이거 그럼 회원 신청하고 할 때 여기 지금 뭐 시, 군, 구가 있는데 이거는 네, 저희 지역 특정이 아니고 전국구로 다 팔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전국구로 다 팔 수 있어요. 어디로 특정하지는 않는데 대신 네. 통신판매업 신고를 내가 살고 있는 구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살고 있는 구청에. 네. 아, 그러니까 신고를 알겠습니다. 하시면 거기에 주소가 들어가잖아요. 그 주소 네네네.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구청에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중에 각 구마다 통신판매업 신고했을 때 내는 돈이 달라요. 어떤 데는 12,000원 받고 어디는 뭐 28,000원 받고 네네. 저처럼 면허세 받는 데는 45,500원 받고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아, 네. 강남구는 간이가세자 안 돼요. 잘 사는 동네라. 예, 강남구에 사시는 분 일반 사업자 내셔야 돼요. 간이가세자 안 됩니다. 그거는 일반,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 네. 음. 강남구만 잘 사는 동네라 아, 강남? 아, 깜짝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고 나면 3일 정도 뒤에 담당자한테 문자가 와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발급되셨습니다. 찾아가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요. 요즘엔 비대면이라 찾으러 갈 필요 없어요. 거기 적혀있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고 저는 이메일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면허세 내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럼 똑같이 정부24에 로그인하고 들어와서 내가 신청한 거 클릭을 하면 면허세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면허세 내시고 이메일로 주세요 했잖아요. 확인되는 대로 이메일로 올 거니까 담당자한테 내 이메일 주소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나는 복잡해서 못하겠어요. 인터넷으로 하시면 그냥 구청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구청에 찾아가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우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신청하고 기본 3일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거. 채팅이 들어와 있었네요. 천천히 해주셨으면 네. 천천히 해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영상으로 다 이미 올라와 있는 걸 순서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영상은 제가 이미 다 질문 올려놨어요. 하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하셔도 그 돼요. 일반과세, 간이과세 말씀 방금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미 일반과세 사업자가 2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통신 판매를 할 때 그 네. 일반과세로 해야 되죠. 맞아요. 간이과세? 간이가세는 못해요. 일반가세자가 있는 분은 간이가세자 선택을 못해요. 아, 그리고 이런 경우 알겠습니다. 있어요. 간이가세자가 하나 있는데 하나를 더 내고 싶다. 그러면 자동으로 일반가세자로 전환돼요. 사업자가 2개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꼭 한 개여야지만 간이가세자가 가능해요. 그리고 원래 일반 사업자가 있었으면 일반 사업자로밖에는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일반 사업자로 냈는데 연 매출이 8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간이가세자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일반 사업자를 내면 전환 잘 안 돼요. 간이가세자를 냈다가 매출이 돼서 일반 가세자로 전환이 됐는데 여기서 다시 매출이 안 되면 간이가세자로 돌아가요. 응. 근데 일반 가세자가 2개 다 있으면 일반 가세자로 내셔야 된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 중간에 손 들고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에 회원가입하는 거는 제가 아까 올려놨잖아요. 영상으로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도 했고 통신판매 신고증도 다 받았어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해야 물건 될까요? 올려요. 맞아요. 물건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있죠. 바로 소싱이라고 하죠. 소싱. 소싱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할지 도매 사이트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 진짜 뭐 팔아야 되지? 뭐 팔아야 되지? 보다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유는 어떤 게 팔리는지 잘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도매국 사이트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상품을 봐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도매국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을 하셔야 상품 구입이 가능하니까요. 가입을 하실 때 사업자 인증을 받으면 사업자들만 볼 수 있는 화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실 때 사업자가 있다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그쪽에다가 인증을 받으시면 사업자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 사업자로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게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자 인증이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걸 구입을 해 놨는데 왜 로그인이 안 되지?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비번을 바꿨는데 로그인이 계속 안 돼서 핸드폰으로는 로그인이 되는데 요렇게 하면 로그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선은 저는 사업자로 인제 여기 보이시죠? 사업자라고 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자로 인증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떠요. 그러면 사업자들만 볼 수 있는 여기 사업자 전용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야지만 여러분이 쪼끔 더 저렴하게 물건을 보실 수 있고 사업자 전용인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죠? 최소 몇 개를 사야 된다가 있는데 낱개로 구매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낱개로 구매 가능한 거 먼저 그냥 올리시면 돼요. 이 많은 물건을 내가 다 팔아야 되는데 굳이 낱개 구매가 안 된다고 써 있는 거를 올리는 것보다는 낱개로 구매가 가능한 거 먼저 올리기에도 올릴 만한 상품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이렇게 낱개로 구매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런 거 먼저 위주로 올리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상품 중에 하나를 인제 올리고 싶어요. 저는 요거 괜찮겠네요. 리얼 모유 유산균. 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이런 거는 모유 유산균은. '내가 이거를 좀 팔아보고 싶어.' 라고 해서 요거를 인제 소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수량에 따라서 단가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최소 몇 개를 사래요? 50 개를 사래요. 50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50 개면 가격이 벌써 얼마예요? 35만 원이잖아요. 내가 요거 하나 사자고 35만 원을 플렉스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렇게 하시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이 상품을 등록해 놓고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해요. 공동 구매를 통해서 주문을 한 번에 받아요. 인스타그램을 좀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공동 구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7,000원에 사면 사실 이게 얼마에 판매되는지 궁금하시죠? 요렇게 드래그를 해 가지고요. 복사한 다음에 네이버로 갈게요. 얘는 도대체 얼마에 팔려? 검색을 해 보는 거죠. 얼마에 팔려요? 14,800원? 8,120원도 있네요. 7,000원에 사다 8,000원 받으면 이건 손해죠? 7,950원도 있어요. 보시면 38,000원? 여기는 인제 120호면 아마 한 3박스 4박스 정도 되나 봐요. 되게 저렴하게 파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겠죠. 7,000원에 사다 8,900원이면 1,900원 남으면 몇 프로 남는 거야? 이걸 왜 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까요? 잠깐만요. 채팅이 중간중간 있어서. 아, 네. 내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고객들이 나라는 판매자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고객들이 나라는 판매자를 알지 못해요. 이유는 인제 막 시작했고 상품이 몇 개 없고 내가 홍보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내 사이트를 나의 스토어를
홍보를 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어요? 광고를 한다거나, 그쵸? 어디 마케팅 회사 같은 데 돈을 주고 마케팅을 해달라고 시킨다거나, 또는 뭐 인스타그램에다가 내 스토어를 올려가지고 내 임친들한테 나 이런 거 하고 있어요로 알린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내 스토어를 광고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살 만한 물건을 싸게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7,000원에 살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7,700원, 그러니까 10% 정도만 올려서 판매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어느 누구도 7,700원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최저가라는 뜻이에요. 최저가. 혹시 네이버에서 상품 구매하실 때 어떤 걸로 구입을 많이 하세요? 저는 판매 인기 순, 요거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최저가, 또는 인기 상품, 요런 걸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요.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최신 등록 순. 최신 등록이라는 거는 최근에 상품을 누군가 올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들으셔야 될 부분들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온라인 강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기 같이 좋아하시는 들리는 이 분들도 소리 있을 뭘까요? 거고요. 하지만 그게 좀 더 위험한 게 왜 그러냐면, 어떤 자신이 분이 경험한 것을 획일적으로만 전하게 돼요. 그러면 성향과 기질과 성격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루치아님한테서 들리는 소리예요. 음소거 해제 안 하시면 다른 소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7,700원에 만약에 내가 올렸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최저가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고객들이 상품을 사려고 들어왔는데 최저가로 검색을 해서 들어왔더니 누가 떠요? 내가 뜨는 거예요. 그럼 그 고객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가격이 싸네? 하고 들어왔다가 진짜 이거 맞네? 하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 구입하는 순간 내 스토어는 상위의 랭크가 됩니다. 왜? 구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마냥 7,700원에 계속 팔 수는 없죠. 왜? 나도 마진이라는 게 있는데 수수료 떼고 세금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 스토어를 알리는 목적으로 이렇게 최저가로 해서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마진 다 포기하고 그냥 내가 원가가 7,000원이니까 우선은 도매 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여러분이 매입 자료는 잡을 수 있어요. 간이가세자는 매입을 많이 잡을 필요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매입은 내가 상품을 구매한 걸 자료로 쓸 때 매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소거 안 되신 분 있나요? 소리가 자꾸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안 끊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이 그래서 매입 자료가 없는 상태로 만약에 계속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좀 불리한 게 많아요. 왜냐면 간이가세자도 어느 정도의 매입은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세금을 낼 때는. 근데 예를 들면 100만 원값 팔면 간이가세자는 한 50만 원값만 매입이 있어도 돼요. 근데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값을 팔았잖아요. 그럼 최소한 70만 원어치는 매입이 있어야지만 세금이 덜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매입은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 구입하실 때 웬만하면 현금보다는 카드 결제를 해서 내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면 돼요. 사업자 카드로. 그러면 자동으로 매입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나중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7,700원에 올려서 최저가로 해가지고 한 5명에서 10명 정도 한테만 그냥 내가 인심 썼다 이렇게 하고 파시면 여러분의 스토어가 상위에 많이 랭킹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오늘 사업자 내고 전화 많이 받아보셨죠? 저희가 상위 노출시켜 드릴게요. 광고비 안 받습니다. 이런 전화 되게 많이 오잖아요. 사실은 광고비를 안 받지 않아요. 네이버한테 받아요. 네이버한테 받아요. 그렇게 전화 돌리면서. 그 광고 전화가 아마 한 달 정도는 올 거예요. 그거는 네이버에서 내 정보를 걔네들한테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팔아먹어도 된다고 내가 승인을 했고요. 처음에 동의하기 다 누르잖아요. 동의하기 눌러서 내 정보 니네가 팔아먹어도 돼 라고 우리가 오케이를 했어요. 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자마자 그런 전화가 많이 올 건데요. 전화 오면은 "아 저 사업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개인 판매자라고 하면 돼요. 그럼 그냥 끊어요. 그냥 "아 됐습니다. 광고 안 해요." 이러고 그냥 끊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광고를 해서 상품을 등록하셔도 되고요. 보시면은 인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지만 여기 쇼핑 더보기 보면은 판매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최저가 검색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분은 2개월분이니까 한 달치가 12,400원 정도 되겠네요. 7,000원에 사서 12,400원이면 5,400원 정도 되잖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70% 정도 마진이 남는 거예요. 원 가격의 70%. 거기서 수수료 떼고 세금 빼고 뭐 한다 해도 50% 이상 남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올리실 수 있지만 여기 다른 사람들이 얼마에 올렸는지는 꼭 보고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7,700원에 팔아도 괜찮아요. 판매자가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뭐 얼마나 많이 떠요 지금? 몇 가지간에? 이게 지금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뜨잖아요. 10페이지까지 갔는데 다음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1,000명? 와 엄청 많이 판다. 나는 인제 초짜인데 인제 올려 가지고 내게 팔리겠어? 팔려요. 팔린다고요. 왜요? 고객들이 무조건 여기 굿서비스다 아니면 뭐 파워다 빅파워다 이런 사람들 것만 사지 않아요. 오히려 초짜들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 것만 골라서 사는 고객도 있습니다. 저요. 왜요? 내가 팔아봤기 때문에 안타깝거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줘요. 의외로 많이.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되게 허접하다. 우리가 말하는 허접은 별거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이분들도 상세 페이지 다 아까 그 도매 사이트에서 따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세 페이지 관련된 거 물어보셨는데 상세 페이지는 사진 따오고요. 요거 다 따와요. 이런 거. 이런 거 다 따온단 말이에요. 따오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지만 요렇게 그냥 따다가 쓰는 거지 본인이 상세 페이지 만드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떻게 따오냐 그러면 아까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국 아까 볼까요? 아까 7,000원짜리 있었는데 잠시만요. 살짝만 내릴게요. 여기 도매국에서 아까 이 상품 사진 있었잖아요. 오른쪽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면은 사진 가져올 수 있어요. 내 것처럼. 그런데 가져올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사진 쓰지 마세요라고 여기쯤 적혀 있거든요. 그럼 쓰면 안 돼요. 이미지 도용으로 걸려요. 쓰지 마세요라고 써 있을 때. 여기는 없죠. 쓰지 말라고 안 돼 있죠. 그러면 우측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면 상세 페이지까지 다 갖다 쓰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런 거 팔고 싶은데 나 이거 재고 왕창 못 가지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구매를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먼저 한 다음에 사람을 모아요. 그래서 50명 정도 모였다라고 할 때 요거를 결제해서 사 가지고 쫙 택배로 보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꼭 나는 이거를 막 무조건 50개씩 돼 있는데 이걸 사라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원래 인스타그램에서 공동구매나 이런 걸 해봤던 분들은 상품 등록하는 걸 못 해가지고 공동구매 못 해요라고 한다면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걸 연습을 하셔서 그거를 공동구매하는 걸 스마트 스토어로 올려서 결제하게 하시면 예전에는 현금으로 많이 받았잖아요. 구글 폼으로. 근데 요즘엔 거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결제를 많이 하려고 해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스토어에 상품 등록하는 거 연습 삼아서 해 보시라는 뜻이고요. 보시면은 여기 낱개 구매 가능한데 가격이 꽤 세잖아요. 요거 한번 볼까요? 이건 얼마에 팔리는지? 자, 상품만 그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상품명을 복사한 다음에 가서 보는 거예요, 네이버. 혹시 파는 사람 있는지. 많네요. 엄청 많죠? 보시면 가격도 막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데 올리는 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얼마에 팔지는 내 맘이에요. 자, 이게 지금 하나만 살 수 있다. 25,400원이다. 그럼 여기서 마진을 얼마 붙여서 팔아야 돼요? 이게 제일 고민인 거죠. 자, 마진을 10% 붙이면 2,540원을 붙이는 거예요. 원가의 10%.
원가의 20%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진을 붙여요. 거꾸로 계산하지 마시고 내가 뭐 3만 원에 팔 거니까 마진이 얼마야가 아니라 원가에다가 10%, 20%, 30% 이렇게 붙여서 금액을 더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진율 계산하는 데 쉬워요. 그래서 얘처럼 29,900원에 팔면 25,400원이니까 4,500원 남잖아요. 4,500원이면 얘는 원래 파는 가격에서 남는 게 별로 없어요.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 떼고 수수료 떼고 진짜 안 남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이 가격에 팔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이에요. 내 스토어에 와달라. 내 것 좀 사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3만 원대에 파는 게 정상이에요. 최소한 20% 이상의 마진을 보시고 상품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20% 마진이라고 하면 내가 10,000원에 샀다. 그러면 2,000원 붙여서 12,000원에 팔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스토어 수수료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수료 최소한 6% 정도 돼요. 결제 수수료까지 하면 그거 갖다 붙여야 돼요. 거기다가 또 뭐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된다고 했죠. 부가가치세는 내가 사는 순간 이미 날라가요. 카드를 긁는 순간 자동으로 매입이 잡히니까 부가가치세는 상관없어요. 무슨 세? 소득세 내야 돼요. 소득세. 매출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소득세. 소득세는 매출에 대해서 10%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로 해서 내가 얼마 남은 거에 10%니까 한 3% 정도 될 거예요. 그거 합치면 10,000원에 사다가 최소 얼마에 팔아야 된다? 13,000원에는 팔아야 20%의 마진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항상 세금이 10% 정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세요. 이거는 간이가세자일 때예요. 일반가세자는 최소한 15% 이상은 더 붙여야 돼요. 일반가세자는 무조건 세금이 10%니까. 부가가치세가 10%, 소득세가 거기에 다시 또 10%. 왜 간이가세자를 하락하냐면 간이가세자는 10%가 아니고요. 전체 매출의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세금이. 근데 일반가세자는 10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상품 소싱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상품 갖다 이렇게 등록하세요. 이 상품 갖다 이렇게 등록하세요. 계속 알려드릴 건데 우선은 상품은 도매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해보시려고 하면 도매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화장품을 판매를 하잖아요. 강사님 저도 화장품 팔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화장품은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진만 잘 따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잘못 건드리면 이미지 도용으로 본사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다 사입을 하잖아요. 구입을 하잖아요. 저희가 일일이 사진을 다 찍어요. 상세 페이지도 포토샵 작업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알바한테 상세 페이지 하나만 만들어줘 했더니 이 친구가 미리 캔버스로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바탕에다가 본사의 이미지를 갖다 썼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본사에서 이미지 도용으로 내용 증명 왔어. 이런 거 만약에 여러분이 당하시면 대응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헉! 갑자기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한대. 나 이거 벌금 묻는 거 아니에요? 나 깜빵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게 오면 상품 판매 중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판매 중지하면 끝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팔겠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법적으로 재판매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제가 홈쇼핑에서 상품을 사다가 낱개로 파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홈쇼핑에 있는 물건을 사다 팔 때 그 제조사의 이미지, 상세 페이지 이런 걸 갖다가 썼다. 이거는 이미지 도용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가 있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사진도 내가 찍고 상세 페이지도 내가 만들면 걔네가 파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법적인 제재를 할 수가 없다. 도매 사이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 막 갖다가 팔 수 있잖아요. 근데 파는 건 문제되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의 이미지를 분명 이미지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올라온 거 있거든요. 죄송해요. 물 한 번만 먹을게요. 이미지를 쓰지 마세요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걸 굳이 갖다 썼다. 어디 있냐면 이미지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적어놔요.
여기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 이미지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적어놔요. 근데 여기 있죠. 사용 허용. 무슨 뜻이에요? 본 제품의 재판매와 본 상세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시려면 다음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전송기를 이용하시는 경우 가격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수동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온채널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상품을 등록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이게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일이 등록하세요. 그 뜻이에요. 판매 가격 미준수 시 해당 상품 Q&A에 당사의 문의글로 가격 수정 안내를 드립니다. 만약에 얼마까지 팔아라라고 얘네가 정해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 자체몰 쿠팡 등록가는 자체 할인 포함해서 25,800원 미만으로 팔지 말란 뜻이에요. 오픈마켓 등록가는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 시 반드시 할인 포함 32,300원으로 올려야 된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으면 25,800원에 팔아도 된다. 즉 인스타그램 공동구매나 이런 걸로 해서 링크를 줘가지고 내 인친들이나 나 아는 사람한테만 팔 때는 이 가격이지만 네가 누구나 다 살 수 있게 등록을 시키고 가격 비교 사이트에 노출을 시킬 거면 32,300원 미만으로 팔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 가격 비교 사이트 노출 최저가 최저로 판매하더라도 25,800원에 팔아야 된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어떻게 해도 된다. 사진 가져가세요. 상세 페이지 가져가세요. 이게 여기 적혀 있어요. 모든 상품에 다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에 이게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얘네가 가격 비교 사이트 들어가서 이거 상품 쳐봤을 때 쭉 뜨죠? 쭉 뜨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전화 와요. 너 이거 어디서 갖다 팔았어? 이거 누가 줬니? 이러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회사가 직접 제조사가. 그러니까 요거를 꼭 읽은 다음에 준수를 하셔야 돼요. 즉 얘가 25,400원에 하는데 25,800원이 최저라고요. 이보다 더 싸게 팔지는 말한가. 나보다 싸게 팔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내가 이 가격에 사다 이거보다 싸게 팔 일은 없겠죠. 그쵸? 그런데 요거를 더 싸게 사는 곳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도매 사이트보다. 더 싸게 사더라도 이 가격 밑으로는 팔지 말라 그 뜻이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3만 원 중반대 한 3만 5천 원, 6천 원 정도에 파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제가 꼭 팔고자 하는 물건을 저희 집에 꼭 사서 갖고 있다가 창고처럼 갖고 있다가 이거를 주문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제가 택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안 하고.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요거는 한 개씩 판다고 얘네가 해놨잖아요. 그런 네네. 경우에는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하나를 사요. 구매하기 눌러서. 구매하기 네, 누르면 뭐 적어야 돼요? 주소랑 전화번호랑 이름 적잖아요. 그걸 나한테 주문한 고객 걸로 바꿔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네가 그쪽으로 보내주죠. 그쪽으로 바로 바로 보내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가지고 재고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씩만 살 수 있는 물건을 먼저 올리시라고요. 만약에 두 개면 두 개인 경우에 고객이 하나만 사면 내가 보낼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쵸? 내가 가지고 있다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최소 구매 수량의 한 개인 것만 골라서 우선 올리시라고요. 그것만 해도 여기 사이트에 있는 게 10,000개가 넘어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팔다 보니까 아까처럼 나는 공동구매 같은 거 잘해. 한 번에 나 50개도 팔 수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사면 되지. 라고 하는 경우에 50개를 구입하시라는 뜻이고, 아, 이거는 두고두고 먹어도 되고, 뭐 어차피 우리 식구들이 먹어도 되는 거니까 내가 좀 넉넉하게 사가지고 이따 팔아보자. 택배도 한번 시험 삼아 내가 뭐 직접 편의점 택배로 보내보지 뭐 하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50개도 그냥 사셔도 돼요. 사실 35만 원 제가 처음에 비누 살 때처럼 생각하면 큰 돈도 아니에요. 유산균 35만 원값 먹으려고 맘만 먹으면 뭐 금방도 먹죠. 솔직히 50개. 식구들 다 돌아가면서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팔기도 하고 내가 먹기도 하면 뭐가 좋아요? 우선 내가 사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상품의 사진을. 사진 직접 찍을 수 있잖아요. 먹는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상세 페이지도 내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3개, 4개 정도 되는 거는 내가 직접 발송할 생각으로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어떤 걸 구입해라. 내가 먹거나 입거나 쓸 거. 그러니까 내가 써보기도 하고 팔아보기도 하고 싶은 거는 구입을 하셔도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구입해야지만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인 것들은 그냥 바로 고객한테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품 등록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진도가 오늘 좀 빨라요? 괜찮아요? 요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소싱하고 상품 등록하고 소싱하고 상품 등록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과제로 상품 등록하는 걸 하셔서 인증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요 칠토링이 끝나도 직접 들어가서 상품 소싱하고 상품 등록하고 상품 소싱하고 상품 등록하고 이걸 하실 수 있거든요. 소싱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검색하다 끝나요. 아, 이거는 좀 마진이 없을 것 같고, 아, 이거는 판매자가 좀 많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하다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아예 제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올리세요, 무조건 올리세요, 무조건 올리세요. 제가 잔소리 한다 그랬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게 그냥 계속 올리게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할 때도 많이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이 많아지면 소싱 못 해요. 마진율은 그냥 내가 올리고 싶은 가격에 올려서 안 팔리면 말지 뭐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는 이 얘기 하거든요. 최소한 100개 정도 물건을 올려놓고 팔리네 안 팔리 소리를 해라. 왜요? 100개 정도 물건을 올렸다는 뜻은 내가 웬만한 건 눈 감고도 다 상품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 돼야지만 장사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처럼 처음에 하나 올렸더니 팔리는 경우는요. 제가 마진율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마진율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 파는 것보다 조금 싸게 올려서 거의 최저가였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주문이 바로 들어와요. 그런데 앞으로 길게 장사를 할 거면 모든 걸 다 최저가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올려서 최소한 내 스토어에 상품이 100개 정도 되면 저는 분명히 주문이 들어온다고 봐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한테. 몇 개쯤 올리니까 주문 들어와요? 그랬더니 한 7, 80개 올리니까 주문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몇 개쯤 올리니까 꾸준히 들어와요? 물어봤더니 한 100개 이상 올리니까 꾸준히 들어오더래요. 제가 데리고 있는 알바 친구도 물건 80개 올렸을 때 첫 주문 들어왔거든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하루에 한 개씩 주문이 들어와요. 물론 한 가지 상품이고 가격도 저렴하게 올려놨어요. 하지만 제가 가격을 저렴하게 올리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고객 유입할 때만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유입이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 가격으로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상품 등록하는 걸로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채팅도 한번 볼게요. 도매국 사업자 아니어도 볼 수 있는 거 많아요. 맞아요. 근데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자 전용으로 보면 단품으로 구입도 가능하고 그리고 단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가격도 원래 개인인 경우에 만약에 10,000원짜리다. 그럼 사업자인 경우에는 뭐 5,000원에 후려치기도 많이 해요. 개인인 경우에 그냥 개인으로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사업자인 걸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자한테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사업자 없으면 도매국에서 뭐 못 사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사업자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증 안 내면 도매국에서 그냥 개인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사업자 전용이고요.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개인들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됐죠? 자, 그러면 상품을 하나 등록을 해볼게요. 우선은 제가 네이버가 깔려 있으니까 어디 있을까요? 제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가 볼게요. 스마트 스토어 들어갈 때마다 인증하시는 거 아시죠? 했다가 안 했다가 지들 맘대로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인증해라, 어떨 때는 하지 마라, 맘대로 해가지고 인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긴 한데 볼게요 한번. 오늘은 인증 안 하고 들어가네요. 제 스토어를 좀 공개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는 그닥 주문이 뭐 그렇게 많다 하고 자랑할 만한 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몇 개씩은 꾸준히 주문이 들어오고 오늘도 택배가 나갔고 이미 택배 나간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상품을 몇 개 올렸을까요? 나올 거예요. 여기 클릭하면 나와요. 229개 올렸네요. 제가 판매하는 상품은 한 500가지 정도 돼요. 그런데 상품을 등록하다 보면은 아 이걸 굳이? 하고 이렇게 안 올리는 경우도 꽤 있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냥 올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올려야 되는데 저도 가려서 올려요, 상품을. 어디는 옥션에다가만 올리고 어떤 거는 11번가에만 올리고 어떤 거는 뭐 쿠팡에만 올리고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이트마다 팔리는 상품이 종류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나갈 만한 것들을 제가 골라가지고 올리는데 그냥 올려야 돼요. 그냥 원래는. 제가 올린 상품들이 대부분은 화장품이고요. 건강식품도 판매를 요즘에는 좀 해요. 그래서 건강식품 사이트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링크 올려드린 거 보셨나요, 여러분? 아까 제가 단톡에 올렸는데 그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건강식품 판매업 신고증 만드는 거 자세하게 블로그 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검색해보고 건강식품 신고증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구입해서 판매하는 상품들도 있고요. 저도 도매 사이트 하나에서 위탁을 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매 사이트는 사실 스터디 하시는 분들한테만 공개를 해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올려놓은 그 상품들이 사실 판매가 막 이루어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좀 최저가로 해가지고 올려서 파는 경우에는 주문이 꽤 들어온다고 다른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상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상품 관리라는 데가 있고 밑에 상품 조회, 상품 등록, 상품 일괄 등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디냐면 상품 등록을 보시면 돼요. 일괄 등록은 한꺼번에 대량으로 올리는 건데 여러분이 대량으로 올릴 만한 상품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품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 상품 등록하는 거 잘 몰라요 하시는 분 많으시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제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품 등록하는 걸 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갖고 소리가 왜 안 들어갔지 했더니 갑자기 노트북 업데이트가 돼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기껏 20분 넘는 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소리 없어서. 지금부터 그 소리 없는 걸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등록하실 때 중요한 거 메모하실 부분은 하셔도 됩니다. 빨간색 필수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 등록을 하셔야 된다. 빨간색 필수 항목. 첫 번째 빨간색이 뭐예요?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제 화장품을 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거예요. 제가 판매하는 상품이 화장품이다 보니까 건강식품도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카테고리명 검색과 카테고리명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은 뭘로 하시냐면 카테고리명 선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팔려고 하는 게 화장품인데 어떤 화장품이냐. 제가 아까 도매 사이트 한번 가가지고 화장품 있나 한번 볼까요? 검색하면 나오겠죠? 여기 있네요. 패션 화장품, 화장품 바디 헤어. 제가 지금 사업자 전용으로만 봐서 혹시 저 사업자 아닌데 어떻게 해요? 아까 질문하신 분 있잖아요. 제가 요걸 보여드렸다고 해서 이것만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뺀 나머지는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그냥 이 중에서 하나를 요거 한번 해볼까요, 비비? 요거를 한번 등록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해드려 볼게요. 최소 구매 수량 1개네요. 올려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우선은 요렇게 상품명을 복사를 하시고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야 검색 한번 해보셔야 돼요. 붙여넣기 하셔가지고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파는 사람 있는지. 되게 많네요. 자, 뭐 9,500원, 17,000원 뭐 되게 많아요. 25,700원, 12,400원, 19,000원 엄청 천차만별이잖아요, 가격이. 근데 아까 요거 가격 얼마였어요? 6,600원이에요. 10% 마진 붙이면 660원 올라가니까 한 7,200 얼마 정도 되네요. 그럼 제가 최소한 몇 프로 붙이랬어요? 20%. 20%면은 한 1,300원 정도 붙여야 되니까 7,900원, 8,000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수료 10% 더 붙이랬죠. 30%면 2,000원 정도 될 거예요. 8,600원 정도? 그러니까 8,600원 정도 팔면 내가 20% 마진을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진율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가격이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뭐 12,000원, 13,000원, 15,000원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도 중간 정도 가는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 되니까 15,000원에 올려볼게요. 15,000원이면은 얼마 남는 거야? 6,600원이면 2배가 넘는데 50% 넘게 남는 거예요, 이러면. 그쵸? 응.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올려보는 거니까 연습이잖아요. 택배비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강기능식품은 권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증이 있어야 돼요. 그거 민원24에 가셔서 신고하시는 거예요. 교육 2시간짜리 들어서 수료증 받으셔야 되고요. 요거를 옆에다가 살짝 빼놓을까요?
권한 신청이, 권한 신청이라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잠깐만요. 자, 우선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할 건데요. 이 상품의 카테고리는 어디 적혀 있어요? 여기 있어요. 화장품, 미용, 베이스 메이크업, 비비크림이라고 적혀 있죠? 똑같이 가면 돼요. 화장품, 미용, 베이스 메이크업, 비비. 그러니까 내가 카테고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테고리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있는 거 카테고리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 선택 지금 끝났어요. 그 다음 밑으로 갈게요. 뭐 적으라고 돼 있어요? 상품명. 아까 상품명 제가 복사했는데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판매가 얼마에 하자고요? 15,000원. 할인이라는 거는 지금은 하지 마시고 제가 강의를 한두 번 하고 나서 요 할인하고 관련된 걸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할인은 처음부터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정가대로 내가 올리고 싶은 가격대로 올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는 과세 상품이라고 했죠? 어떤 분이 쌀 판다고 물어보셨는데 쌀은 면세 상품인데요. 쌀을 판매하고 싶어서 면세 상품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면 면세 사업자로 내야 돼요. 처음 사업자를 낼 때부터. 근데 면세 사업자로 내면 팔 수 있는 물건이 한정이 있어요. 어떤 거 팔아야 되냐면 쌀, 그러니까 생산한 거, 콩, 아니면 뭐 고기, 생선,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 팔 때만 면세 사업자예요. 그거 아니고는 면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농사 지어요 라고 하시면 과일도 속해요. 그런 거 팔 때는 면세 사업자로 내는데 그거는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 이름으로 내주세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로. 그래야지만 나는 다른 거 팔 수 있어요. 면세 사업자 내놓고 다른 거 팔면 안 됩니다. 부가세, 과세 상품으로 해놓고요. 내려가 볼게요. 재고. 재고는 뭐 그냥 총기에 적으면 되지 뭐. 나한테 재고가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주문 들어오면 족족 보내주면 되니까. 그다음에 상품의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인데 대표 이미지는 아까 도매 사이트에서 이 사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밑에 내려가서 얘가 이 사진을 써도 되는지 확인하라 그랬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상품 이미지는 상품을 공급받는 기간에 한해서만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급 기간 외의 사용 시는 무단도용으로 간주되니까 상품 이미지 저작권은 상품 공급자에게 있어서 저작권 위배되는 편집이나 상품 판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걸 여기 도매 사이트에 올려놓은 동안만 너 이거 갖다 쓸 수 있어.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이 도매 사이트에서 내리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내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가져갈게요. 있는데요. 근데 네, 그걸 그 어떻게 지금 알아요, 진짜? 내렸는지 그거를? 그거 저도 그거. 수시로 들어가 봐야죠. 내가 내가 파는 올린 물건. 물건 100개 올렸으면 100개 다 들어가 봐요. 만약에 이거 주문 들어왔어요. 이 상품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들어가서 사야 되죠. 그럼 내가 네. 100개를 올려놨는데 이게 내려가고 없어요. 고객이 주문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물건 없는데? 못 팔죠.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시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내가 올린 물건을 아직 팔고 있는지. 올려놓은 건 다 들어가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봐야 돼요. 그 수시로가 무슨 뜻이면 하루에 몇 번씩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올려놓고 이 상품은 한 2, 3일에 한 번꼴로는 아직도 도매 사이트에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왜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왜 수시로 체크하냐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도매 사이트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판매자들의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100개요? 저는 1000개인데도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해요. 다른 판매자들이 가격 내렸는지 올렸는지. 그거를 100개를 날마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 찝어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요거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야지만 주문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사진 가져갈게요.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하기 누르면 바탕화면에다가 사진을 저장을 할게요. 아, 죄송해요. 제가 링크로 했네요. 사진인데.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거 누르셔야 돼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에다 저장할게요. 네이버로 가셔가지고 대표 이미지 클릭하면 내 사진이 있어요. 내 사진. 그럼 아까 바탕화면이었죠? 바탕화면을 클릭할게요. 사진 어디 있을까요?
어디 갔죠? 보이세요, 여러분? 내 눈에만 안 보이나? 사진 저장했는데 내가? 어디 갔지, 사진이? 바탕화면에 분명 저장을 했는데 사진이 왜 안 보일까요? 다시 가볼까요? 오른쪽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제가 다른 바탕화면으로 했나봐요. 이 위쪽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에요, 바탕화면이. 죄송해요. 다시 저장됐어요. 갈게요. 아까 위쪽에서 제가 바탕화면 클릭했죠? 어디 갔지, 사진? 이게 왜 저장이 안 되지? 아, 이건가? 이건가 보네요. 맞죠? 9시 55분. 왜 사진이 안 뜨지? 아, 사진이 JPG가 아니네요. 얘네 올려놓은 거가. 저장할 때 요거 하나 꼭 보셔야 되겠어요. 자, 바탕화면에 제가 사진을 저장하잖아요. 근데 저장할 때 이 파일명이 JPG가 아닌 경우에는 사진을 못 가져가나 봐요. 저장을 할 때 파일명을 바꿔줘야 되는데 얘네 못 가져가게 해놨네요. 파일명 못 바꾸게. 모든 파일로 파일 형식으로 바꿔놨는데 왜 저장이 안 되지? 사진이 제가 비비라고 해놨는데 비비라고 이름을 넣어놨는데 왜 안 보이지? 이상하네. 얘네 사진 못 가져가게 했나?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편집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사진을. 근데 얘네가 사진을 지금 못 가져가게 했나 봐요. 사진 파일 형식이 JPG가 아닌가 봐요. 하나는 다 되어 있는데 왜 사진을 못 가져가게 놨지? 왜 파일 형식이 안 적혀 있네요? 그럼 못 가져가는데 사진. 잠깐만요. 저기 리더님, 네. 채팅창에 그 해결 방법을 누가 올려주셨거든요, 채팅창에. 아, JPG라고 수기로 이름 바꾸고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하려고요. 여기서 이름 바꾸기 하려고요. 여기 보시면은 속성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JPG로 웬만해서 다 저장이 돼 있는데 희한하네요, 얘네는. 왜 그걸 그렇게 해놨을까요? JPG 점으로 바꿔야 되는데. 죄송해요. 확장 자명 넣을 때 그 이름 옆에 점 찍고 해야지만 이게 바뀌어요, JPG로. 네, 이제 넣어볼게요.
아, 또 안 들어가네. 쉼표예요? 점 아니었나요? 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JPG 파일 맞는데. '크기도 맞는데 크기를 좀 줄여 볼까요?' 가져오기가 왜 안 될까요? 이해를 못 하겠네. 150으로 했는데 사진이 안 가져와지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 JPG로 바꿨는데. 잠깐만요. 볼까요?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림판으로 할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웬만하면 되는데. 네, 그림판이 여기 있지.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복잡한 거 알려드리면 나중에 못 하는데. 큰일 났네. 쉽게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복잡하게 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원래 도매국에서는 사진을 그냥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저장해서 가져가게끔 웬만해선 JPG 파일로 바꿔놓거든요. 근데 가져가는 게 꼴보기 싫은 경우에 이렇게 해놔요. 못 가져가게. 그러니까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나 가져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좀 있어서 이해를 해야죠. 이게 JPG로 바꾼 거였나요? 됐습니다. 자, 죄송해요. 복잡하게 해드려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우선은 확장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PNG다, JPG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파일명이. 근데 파일명이 JPG인 경우에 이제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웬만해서는 사진을 저장할 때 안 돼요. 이거를 뭐 여러분이 이미지 호스팅 해가지고 따고 이미지 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저장해서 이렇게 가져와지지 않으면 웬만하면은 안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만 가져오시고 아까 해드렸던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화면에 보시면 여기 하단에 이 그림 모양 있잖아요. 물감 모양. 이게 그림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띄워놓은 다음에 파일에서 아까 그냥 대충 저장해놨던 걸 가지고 와요. 열기 누르면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져온 다음에 그냥 다시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하면 요렇게 PNG냐 JPEG냐 뭐 BMP냐 이렇게 해서 그 GIF냐 이렇게 형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확장명을. 근데 대부분의 확장명은 JPEG로 해야 돼요. P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용어로 눕기를 딴다 그래서 겉에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사진만 붕 뜬 것 같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PNG 파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는 전부 JPEG예요. 그래서 요걸로 바꾼 다음에 저장하시면 돼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화면 캡처도 괜찮기는 해요. 차라리. 예. 차라리 내 휴대폰으로 만약에 검색을 한다고 하잖아요. 요거에서 도매 사이트 하면은 이렇게 화면 캡처한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 사진 보내기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JPG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나보다 더 많이 하시니까. 감사해요. 제가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저 컴맹이라 그랬잖아요. 저 이거 이미지판에다가 요거 올리는 거 알아낸 지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이렇게 컴맹도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OT 때 말했잖아요. 저 같은 컴맹도 장사하니까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다고. 자, 사진은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세 설명을 넣어야 되는데 아까 그 상세 설명이 뭐였어요? 전부 사진 파일이에요. 그래서 상세 설명을 아까 보시면은 얘네가 지금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다 올려놨는데 요거를 내가 오른쪽 버튼 클릭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요것도 똑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가져가요. 근데 얘도 또 못 가져가게 JPG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판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저장하기 요것만 하시면 돼요. 이번엔 가져가지는지 한번 우선 해볼게요. 아, 등줄기에서 땀난다. 야, 우선은 여기는 RCJPG 파일이라고 써있네요. 다행히도 이름만 바꿀게요. 다시 저장 누르시고요. 어디까지가 지금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얘네가 이걸 사진 파일을 몇 장으로 나눠놨는지 뭐 한 장으로 싹 해놨는지는 여기다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 봐야 알아요. 자, 상품 등록하실 때 보시면 여기 지금 스마트 에디터 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시면 사진 넣을 수 있고요. 잠깐만요. 자, 사진 넣을 수 있고요. 동영상 넣으실 수 있는데 방금 우리가 저장한 건 사진 파일이에요. 그래서 내 사진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아까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거 한 장으로 돼 있으니까 열기 누르시면 자동으로 다 들어가요, 사진이. 보이세요? 그냥 저장만 했잖아요. 오른쪽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사진 누르고 그냥 불러오기만 했어요, 제가. 그렇게만 해도 상세 페이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됐죠? 이러고 나서 뭐 하면 돼요? 여기 등록 버튼 누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 들어갔어요. 사진 넣고 상세 페이지 넣었죠. 가격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 돼 있냐면 상품의 주요 정보를 넣으래요. 이게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상품의 주요 정보를 여기 있는 거 다 넣어요? 아니요. 손 하나도 안 대도 돼요, 이거. 대신 이게 상품이 어디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뭐 중국산인데 국산이라고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이 어디 건지는 체크를 해야 돼요. 딱 봐도 국산이긴 한데 얘네도 적어놨을 거란 말이죠. 쭉 보시면 여기 원산지 표시돼 있죠? 국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것만 하시면 되니까 국산 표시돼 있죠? 다른 거 아무것도 손 안 대셔도 됩니다.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이건 필수예요. 설정을 할 때 여기 설정함이라고 해놓고 밑에 지금 제가 화장품 올렸잖아요. 다음번엔 건강식품도 봐드릴게요. 화장품 클릭하시고 오른쪽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이거 클릭하면 여기 자동으로 지가 다 글씨 들어가요. 다른 거 손 하나도 될 거 없어요. 화장품 해놓고 이 옆에 요것만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쭉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요. 어디까지? 여기 배송. 배송은 웬만하면 무료 배송으로 파는 게 좋거든요. 위탁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따로 배송비 받는 거 되게 귀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묶음 배송을 내가 설정을 해버리면은 고객 같은 경우에 이 물건 저 물건 막 나한테 다 살 수 있잖아요. 내가 100개를 올려놨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배송비가 있고 이거는 배송비가 없는데 이걸 같이 샀어요? 내가 묶음이 되게끔 해놨어요? 그럼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배송비 낸다 안 낸다? 고객이? 안 낸다. 왜? 무료인 거랑 묶여버렸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 각각의 배송비를 물고 보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비는 웬만하면 무료 배송으로 해놓으신다는 거. 아까 제가 15,000원에 올렸잖아요. 배송비 3,000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나는 12,000원에 파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워. 그러면 3,000원 더해서 18,000원에 팔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택배는요. 웬만하면 그냥 CJ 대한통운이 거의 다 배송을 해요. 뭐 한진일 수도 있고 우체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택배사는 그냥 웬만하면 CJ로 그냥 표시해 놓으셔도 돼요. 대신 여러분이 도매 사이트에서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도매 사이트에서 송장번호를 넣어주는데 송장번호 한진으로 돼 있는데 CJ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만 체크를 잘 하시면 돼요. 일단 배송은 일반 배송이고요.
묶음 배송 가능으로 하실 거면 전부 다 무료 배송으로 해야 된다는 거. 나는 무료 배송 아닌 것도 올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불가에다 클릭하셔야 돼요. 이 상품은 묶음 배송 안 된다. 요거를 내가 배송비를 싸게 할 거다. 그러면 불가에만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배송비 설정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OT 할 때 그랬잖아요. 상품을 등록하시기 전에 배송비 설정부터 하셔야 되고 발송 주소 확인하셔야 되고 반품 주소 확인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미리 못 해놨어. 그러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배송비 묶음 그룹이라고 해서 저는 이미 해놓은 거가 있어요. 요거 그냥 선택하면 되는데요. 요거를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판매자 정보라고 있거든요. 판매자 정보 보이시죠? 여기 판매자 정보에 가서 미리 저장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것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혹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늘 강의 끝나고 내일 제가 영상으로 해서 판매자 정보 설정하는 거 한번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제가 다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 배송비 있는 부분 했죠? 무료. 그 다음에 나는 제주도도 배송이 갔으면 좋겠고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섬지역 있잖아요. 섬지역도 주문을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제주도 도서 상간 여기 부분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2권역이라고 하고 도서지역은 3권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섬까지 다 보내고 싶으면 뭐 선택해야겠어요? 3권역. 3권역, 그렇지. 3권역으로 선택을 하시면 2권역과 3권역을 같이 설정한다는 뜻이고요. 2권역만 설정을 한다. 그러면 제주도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거 그러니까 그거 선택하는 것도 제가 영상으로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다음 별도의 설치비는 없죠. 화장품이니까. 설치비 있는 상품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에어컨 설치비 받죠. 가구, 가전제품들 이런 거 설치비 따로 받잖아요. 그런 걸 올릴 때에는 설치비 있음으로 해서 추가 배송 얼마 요거 설정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출고지가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제주소 나오는 거는 공유하시면 안 되고 출고지 같은 경우에 신규 등록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 가게라고 해놓고 주소 넣고 연락처 이거 넣는데 그냥 내 집, 내 전화번호 넣으셔도 크게 무리 없어요. 그거 그렇게 넣어놨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막 전화해서 난리치고 뭐 집으로 쫓아오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분은 어머 물건 잘못 보냈다고 집으로 쫓아오면 어떡해. 그런 사람 없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신규 등록해서 하시면 되고요. 출고지 주소, 반품 교환지 주소 여기서 전부 다 하셔야 돼요. 여기서 등록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대표 출고지 주소로 지정하면 이거 하면 되고요. 대표 반품 교환 주소 요거 누르면 돼요. 그리고 저장 누르면 떠요.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는. 그 질문 있는데요. 고객이 반품을 했어요. 그럼 그 반품을 그 도매 판매자한테 보내요? 제가 받아요? 도매 사이트로 가게끔 해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상품 등록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상품을 등록하실 때 이 상품은 위탁 배송 상품입니다. 반품 교환 시 필히 판매자와 통화를 하시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 고객님께서 배송비를 2번 결제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공지처럼 아예 만들어서 띄워야 돼요. 제일 위에 상품에. 그래서 이거는 위탁 상품이라 내가 반품을 못 받는다. 네가 원래 물건 받을 때 보냈던 데다 보내야 된다. 그러니 반품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봐라. 네가 반품 신청을 하면 내가 수거 지시를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주소지를 변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거를 공지로 만들어서 띄우셔야 돼요. 아예. 아셨죠?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게 하면 안 되고 그쪽으로 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객이 반품 신청을 하면 나도 도매 사이트에 똑같이 반품 신청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고객 걸 수거해서 가져가요. 왜? 배송한 주소 걸 가져가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고객한테 꼭 판매자하고 통화하고 반품 교환 진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반품 교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반품 교환 이것도 얼마에 할 거냐 설정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기본 반품 택배사라고 지정이 돼 있는 게 전 CJ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약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뭐로 뜨는지 아세요? 스마트 스토어는 한진 택배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한진이라고 여기 적혀요. 여기 써 있잖아요. 기본 반품 택배사는 네이버 페이 지정 택배 한진 택배로 최초 자동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손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미 돼 있으니까. 배송비는 상품에 따라서 배송비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3,000원 보내드립니다. 대부분은 3,000원인데 저는 이제 100원 깎았어요. 제가 직접 보내니까. 반품 주소지 여기서 판매자 주소록에서 설정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다음 이거 하시면 좋아요. 반품 안 신캐요 설정 여부 했는데 이거 설정하세요. 무료 반품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맘대로 보내도 배송비를 내가 물지 않는 경우 스마트 스토어가 물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요거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AS 특이사항 요거는 빨간불은 돼 있지만 저는 그냥 가게 전화번호만 적어놨어요. 그리고 AS는 꼭 판매자한테 물어봐라. 여기다 적어놓으셔도 돼요. 판매자에게 문의 또는 판매자와 통화 후 반품 교환 가능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게 AS거든요. 네,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손댈 거 없고요. 여기 채널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니까 채널명은 스마트 스토어에 있고 여기 보시면 노출 채널이라고 있는 거가 이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가격 비교 사이트에 다 올릴 거잖아요. 여기 네이버 쇼핑 클릭해 놓으시면 되고 이런 경우 있어요. 공동구매 같은 경우엔 가격 비교 사이트 노출 안 하고 내 인스타그램에 있는 인친들만 볼 수 있게 하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요것만 이렇게 끄시면 돼요. 그러면 가격 비교 사이트에 노출이 안 돼요. 그 상품은. 그냥 링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산균 50개 사려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왜 이 사람 저 사람 못 사게 그냥 딱 정해진 기간 동안 팔려고. 그러면 50개 주문 딱 받아서 나는 50개 사가지고 택배를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요거를 끄시면 되고 나는 가격 비교 사이트에 노출됐으면 좋겠어요 하면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전시는 당연히 전시해야죠. 근데 전시 중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시 중지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안 보이게 할 때는 전시 중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한테 링크를 받아서 구입하고 싶은 사람만 구입하세요 하는 경우에도 전시 중지로 많이 해요. 나머지는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러고 나서 뭐 하시라고요? 저장 누르면 상품 등록이 끝나요. 자, 근데 이거 상품 등록 하나 하려면 몇 시간이 투자가 되나요?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걸 보통 일이 투잡하고 아니죠. 엔잡하시는 분들은 네. 와 와 힘들 것 하고 같아요. 놀랍죠? 자, 제가 지금 매니저비 있는 여러분한테 사람들 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제가 상품 하나 올리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으세요? 5분. 네, 5분 걸려요. 왜요? 15년 동안 했어요. 눈 감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 상품 등록은 꾸준히 하는 것밖에 없고요. 경험을 쌓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3시간 걸리시는 분도 있고요. 저 옥션에 상품 등록하는데 일주일 걸렸다니까요.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근데 이렇게 올려주니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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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30분이나 1시간이면 올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그래요. 처음에 1개, 2개 올릴 때만 그렇지.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거 클릭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전제품 올렸다, 건강식품 올렸다, 뭐 화장품 올렸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 품목으로 꾸준히 좀 올려보세요. 이게 익숙해지면 그다음 품목으로 올리고 그렇게 하면은 상품 등록하는 게 많이 익숙해져요. 깝깝하죠? 응, 깝깝해요. 내가 앞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아이고, 내가 괜히 사업은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별걸 다 한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이제 스터디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사업자도 없었고, 나 사업자 만들 생각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 사용 체크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냐면, 나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이거 팔래요. 그 뜻이에요. 다른 데 노출 안 돼요. 그 클릭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 우선 노출되니까 좋다 그러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안 보이게 하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응.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상품을 등록하시다 보면은 아, 나 상품 하나 등록했는데 누가 내 거 와서 알림받기 해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상품에 링크를 따야 돼요. 링크.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품 올려놨잖아요. 제가 아까 상품 올려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알려드려야지만 여러분이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상품 등록해 놓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상품 번호라는 게 나오잖아요. 요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내가 올려놓은 상품이 보여요. 보이시죠? 건강식품 제가 올린 거거든요. 링크 따야 돼요. 어떻게 따요? 여기 있어요. 보이세요? 요거 보이시죠? 이게 링크예요. 이거를 여기 있는 요거요. 요거를 복사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링크를 줘요. 무슨 뜻? 단톡방에 이걸 올리는 거예요. 자, 단톡방에 이걸 제가 올려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요. 단톡방에 이거 올리면 저 이거 팔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 들어가서 뭘 해야 된다? 찜을 해야 된다. 제가 뭐가 좀 많네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링크를 붙여넣기 할게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뜨죠? 제가 올린 상품. 그럼 여러분이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어디로 들어와요? 이 상품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알림 받기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57명이 내 걸 알림 받기를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상품이 저기 위로 올라가요. 상위 노출이 돼요. 그래서 서로 알림 받기 해주시면 좋아요. 상품 막 하나 올렸을 때 위로 쭉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텔토링을 다 같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서로 도와주려고. 아셨어요? 처음에는 내 거가 물건이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상위 노출이 안 되거든요. 이때 서로 찜해주고 뭐 소식 받기 해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알림 받기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알림 받기로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클릭하고 들어가서 제 거에 찜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 거가 위로 쫙 올라간다고요. 아셨죠, 여러분? 제 것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본인의 스토어를 알려야 되잖아요. 내 스토어. 그러니까 제 스토어가 대박 피부예요. 방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 했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여러분 설정하고 싶으면 이것도 꾸밀 수 있어요. 사진 같은 거 다 넣을 수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제 거 상품 등록한 걸로 쫙 이렇게 올라가요.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제가 올려놓은 상품들이에요. 되게 다양하죠?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렇게 요것도 드래그를 해가지고 주소를 복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카톡에다가 넣어요. 아까하고 똑같이 카톡에다가 제가 넣을게요. 그러면 붙여넣기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제 스토어를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강사님 뭐 팔지? 하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똑같이 여기에서 클릭하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스토어 주소 따가지고 링크를 올리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걸로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쫙 목록으로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클릭 들어가서 알림 받기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본인 스토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해주면은 광고회사 블락에 전화 왔어요. 안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광고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저 사업자 없어요. 또는 저 광고 안 해요. 이러고 그냥 끊으면 돼요. 걔네도 지쳐요. 언젠가는. 근데 길게 오면 한 달 정도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제 알바 친구가 사업자 없이 개인 판매자로 스마트 스토어를 해요. 저한테 배워서 이제 일도 배우면서 하려고 알바로 들어온 거라. 근데 전화번호를 그 친구 걸로 할 수 없잖아요. 미성년자라서 제 번호로 해놨어요. 그랬더니 맨날 전화 와요. 이거 내가 거의 10년 전에 받던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사업자 없습니다. 그럼 그냥 끊어요. 저 광고 안 합니다. 그냥 끊어요. 딱 전화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화해서 만약에 이제 그 친구가 마켓 이름이 우정마켓 짱짱이에요. 그러면 딱 전화하자마자 이래요. 우정마켓 짱짱 사업자님이라고 얘네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던가 아니면 광고 안 합니다. 이러면 돼요. 여러분인가 나메리 사진관이야. 그럼 나메리 사진관 대표님 뭐 이렇게 전화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끊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네들 뭐 해주는 거 없어요. 응.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 걸려라 이러고 전화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선 화면 공유는 중지할게요, 이제. 자,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제가 요거 글을 못 봤어요. 아까 제가 그 사진 때문에 당황해 가지고 왜냐면 쉽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사진이 JPG가 아닌 줄을 몰라 갖고 제가 엄청 당황했네요. 네. 맞아요. 건강기능식품은 권한 신청해야 되니까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신고증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못 올리게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판매 신고증 그거 업로드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사업자일 때랑 개인으로 보면 금액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도매국의 사업자인 경우하고 개인인 경우에 가격이 많게는 2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자 아니어도 볼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자 전용인 거 뺀 나머지는 다 보실 수 있어요. 질문에 제가 답은 다 해드린 것 같은데 혹시 손 들고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면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물결님은 피부 이렇게 뿜뿜하고 계셔가지고 부럽다. 저 오늘 신경 좀 썼어요. 얼굴에다가 막 에센스도 막 바르고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제가 얼굴이 약간 뻘거적정하긴 하지만 신경 많이 썼어요. 저는 저런 얼굴 되게 부러워요. 눈매 또렷한 사람. 저도 눈이 되게 크거든요. 상당히 크다 소리 듣는데 쌍꺼풀도 있고 아이라인을 그리고 싶어요. 조금 더 커 보이게. 질문 없으세요? 오늘 안 어려웠어요? 솔직히? 손 누가 들었네? 네. 질문요. 잠깐만 죄송해요. 배투더 엘리. 네. 놀투님 먼저. 처음이니까. 아까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권한 네. 신청에 화장품이라는 체크도 있더라고요. 화장품은 권한 신청 굳이 할 저기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시한 비비라든지 그런 거를 거기 네. 체크를 안 해도 올려도 되는 안 해도 건가요? 올릴 수 있어요. 네. 근데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는 권한 신청을 꼭 해야지만 되고요. 다른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아무나 다 팔아도 되는 거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의료기기도 잘못 사용하면 다칠 수 있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권한 신청을 하는 거고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막 발라서 트러블 나는 거 이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어서 그냥 올리셔도 돼요. 혹시 가장 비싼 물건 뭐 올려보셨어요?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큰 거. 저는 이제 화장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전자제품은 다루지 않았었고 화장품 판매하는 것 중에 제가 제일 비싸게 올려서 팔았던 거는 198,000원짜리 앰플. 팔려요. 그건 마진율 얼마나? 마진율 그거 한 20%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진율은 여러분이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는 5%만 남아도 팔아요. 그러니까 클렌저 같은 것들은 하루에 막 50개씩도 나가거든요. 택배로. 이제 송장이 50개가 아니고 전체 개수로 따졌을 때 오늘도 아마 클렌저만 제가 한 5-60개 나갔을 거예요. 오늘 송장만 어제도 제가 택배를 쌌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제가 90개가 나갔어요. 택배가. 어제 오늘 거 이틀 합쳐 가지고 90개가 나갔는데 그중에서 클렌저가 거의 개수로 따졌을 때는 한 20장 가까이 나갔어요. 송장으로만. 그러면 뭐 3개도 사고 4개도 사고 6개도 사고 하니까 한 100개 가까이 나갔을 수 있잖아요. 개수로 따지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마진을 그냥 5%만 먹고도 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팔아서 500원 남는 거예요. 그래도 팔아요. 왜냐면 그러면은 박스. 네. 박스는 어떻게? 그 박스도 사야 되죠. 그쵸. 어, 저는 어디서- 박스만 한 20가지 정도가 있는데 옥션 같은 데 들어가서 택배 박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냥 뭐 200개, 100개씩도 팔아요. 1개, 2개씩도 팔아요. 그러니까 박스는 1-2개 사면 비싸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처음에 이제 택배를 좀 보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 10개짜리 뭐 몇 개짜리 요렇게만 사셔도 돼요. 상호명은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바꿀 수 있어요. 맛집 알림 설정 풍화시 하면 저품질 안 걸리나요? 블로그가 아니니까 저품질 안 걸려요. 서로 맛찜할 때, 맛찜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찜해주고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가 알림 받기로 바꾼 거예요. 문제되지 말라고. 요즘에 서로 많이 해주니까. 브랜드 올려도 되나요?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에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건 다 팔아도 돼요. 저는 AHC 브랜드거든요. 팔아요. 뭐라고 안 합니다. 예. 아모레퍼시픽 거 다 팔아요. 아이오페, 뭐 헤라. 제가 요즘 잘 파는 거 헤라. 선크림 엄청 잘 나가더라고요. 남들보다 싸게 올렸어요, 일부러. 좀 많이 팔아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고객 유입시키려고.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굳이 안 보여드렸지만 장사를 하긴 하는 건 맞아? 택배가 나가는 거 맞아?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매출 공개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저도 팔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무리 못 봐도 한 달에 한 5천만 원, 6천만 원은 팔고 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5천만 원, 6천만 원 되게 큰 거 같죠? 마진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5, 600밖에 안 벌어요. 거기서 차 태고 보태면 뭐 얼마 남겠어요. 원래는 매출이 한 달에 한 1억 5천 정도 됐어요. 직원들 많을 때는 하루에 한 200개씩 싸니까. 그때 생각하면 또 눈물 나요, 제가. 1억 네. 5천 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남아요? 2천만 한 달 원 1억 정도 5천. 남습니다. 예, 2천만 원 네? 정도. 2천만 원. 2천만 원? 네, 직원 월급 다 주고. 다 주고. 아. 네. 네. 제가 남편 건물을 어떻게 사줬겠어요. 남는 게 있으니까 사줬죠. 네. 근데 질문 우리가 있으세요? 돈을 버는 목적은 네, 쭉 일만 하자고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맞아요. 어느 정도 내 삶의 안정을 찾고자 돈을 네. 벌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직원도 여유롭게 써야 되고, 그래야 네. 내 시간이 좀 남잖아요. 하루에 택배가 50개쯤 나가면 직원을 써도 돼요. 50개쯤. 네, 50개쯤 나가면 직원한테 다 맡기고 나 놀아도 돼요. 50개 정도면 아. 혼자서 케어가 가능한 개수거든요. 음, 직원 음, 혼자서. 응. 대신에 음. 다 할 줄 알아야 내가 가르치잖아요. 물건 올릴 줄도 알아야 되고 상품 살 줄도 알아야 되고 소싱할 줄도 알아야 직원한테 네가 이거 다 해. 난 놀러 다닐 게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려면 하루에 50개 정도 판매가 되면 직원 쓰셔도 돼요. 직원 월급 주고 충분히 남아요. 아, 왜냐면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 1명, 알바 1명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저도 일을 하지만. 근데 사실은 안 써도 되는 상황이지만 써요. 왜?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월급은 줄 수 있으니까요. 수업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제가 제일 택배를 많이 쌌을 때가 언제였냐면 명절이에요. 명절에는 택배가 앞뒤로 못 나간단 말이에요. 명절 전에 못 나가고 명절 끝나자마자 못 나가요. 그러면은 택배를 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싸야 되는데 몇 개까지 싸봤냐면 2,000개까지 싸봤어요. 명절에 주문이 반토막이 나는데도. 그러면 택배 기사님이 차를 가게 앞에다 세워놓고 가요. 택배 싸는 족족이 안에다 넣어놓으라고. 감사합니다, 아들. 제 사랑하는 아들이 또 엄마 강의한다고 또 먹을 거 주고 가네요. 저희 아들들은 제가 강의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 네. 저희 아들입니다. 죄송해요. 자꾸 얼굴 보여서. 얘는 나중에 커서 연예인 될 건가 봐요. 왜냐면 얼굴 보여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라방하면 뒤에서 막 춤추고 놀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가 일하는 걸 좋아해야지만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얘 때문에 일하는 거잖아요, 제가. 얘 공부시키고 얘 먹이고 얘 입히고 키우려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내가 강의하는 거, 일하는 거 이런 걸 자주 노출을 시켜주세요. 엄마 일하니까 저리 가가 아니라 엄마 일하는 거 한번 옆에서 볼래? 요렇게 하는 건데 네가 보기에는 어때? 엄마 잘하는 것 같아? 요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부모를 되게 존경하게 돼요. 어머 정정희님 20대 같이 생겨가지고 아들내미 자꾸 노출시키면 진짜 깜놀해요, 내가. 대학생 같이 생겨가지고 자꾸 아들내미를 노출시키면 제가 깜놀한다고요. 자, 아이고, 어떡해. 딸이 울다 잠들었대. 아우, 미안해라. 세상에나. 이모가 나중에 선물 보내줄게. 울지 마. 그래요. 화장품 꼭 보내줄게요. 누구예요? 보자. 닉네임 기억하고 있어야지. 아, 아까 안고 있던 딸내미 울다 잠들었어요? 그 딸내미 제가 나중에 선물 보내줄게요. 걱정 마요. 질문 더 없으세요? 오늘 강의 어떻게 알찼나요? 사실은 저 이 강의 스터디에서만 하는 강의예요. 요 정도 퀄리티라면.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처음부터 그냥 다 알려드리려고요. 이번에는 저도 목숨을 걸었어요. 쉘터링에. 왜냐면 첫 번째 쉘터링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 그 아쉬움이나 미안함 이런 게 계속 있었어가지고 다음 쉘터링 할 때는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은 행운하십니다. 오늘 강의 인증 꼭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1점 주시면 진짜 안 돼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증해 주시고요. 요 영상 지금 기록 중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기록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